자, 그럼 오후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요번에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파일 저장 기능과 그 다음에 파일 읽기 기능을 헬퍼 형태로 묶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여기 첫 페이지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자, 또 헬퍼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 파일 헬퍼.java를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싱글톤 패턴으로 준비를 해요. 특별히 멤버 변수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싱글톤으로 만들어요. 파일을 저장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경로와 그 다음에 내용, 이게 매번 바뀌는 거죠. 아까 요거 두 개만 바꾸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매번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저장이라는 코드를 우리가 메서드로 묶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건값이 되죠. 그럼 얘네들은 파라미터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멤버 변수가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싱글톤으로 갑니다. 자, 파일을 추가하고요. 싱글톤 패턴은 전에 했었던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아까 했었던 실습 코드 중에 파일 저장 기능,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인코딩이 UTF-8이냐 EUC-KR이냐는 그때그때 좀 바뀌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은 남겨놓고 고정적으로 매번 가는 코드들, 아웃풋 스트림 만드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코드는 매번 똑같잖아요. 요 파일 패스와 버퍼 요것만 위에서 결정을 한 거지 나머지 코드는 매번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면서 이 메서드 안에다가 이마만큼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볼게요. 이만큼을 복사할 거예요. 파일 helper.java 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얘를 싱글톤으로 준비할 거예요. private static 파일 helper 타입에 current라는 객체를 선언하고 public static 파일 helper를 리턴하는 get instance라는 메서드 준비하고 if current가 null이 아니면 current가 비어 있을 때만 current는 new file helper 이렇게 준비해주고 return current. 자, 그 다음에 private file helper 생성자를 은닉하는 거죠. 여기 안에는 비워놔도 상관없는데 그냥 비워놓는 건 좀 허전하니까 의미 없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자, 잠깐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었었죠. 생성된 객체를 삭제할 때는 그 객체한테 너를 대입하면 객체가 삭제가 돼요. 사실 이 프리 인스턴스라고 get 인스턴스가 싱글톤 객체를 리턴하는 기능을 했다면 프리 인스턴스는 그 객체를 메모리상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메서드인데 사실 이거 쓸 일은 없거든요. 그냥 get 인스턴스가 생성하는 게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 용도로 넣은 거예요. 요 메서드는 실제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free instance 라고까지 추가를 해요. current는 null.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만드는 거죠. public void write. 얘가 필요한 조건값은 파일 패스,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의 버퍼.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마만큼의 코드를 내가 쓰고 싶으면 라이터로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퍼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나중에 똑같은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별로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들. 그리고 두 번 다시 열어보고 싶지 않은 코드들. 그냥 요만큼의 코드 조각이 뭔가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트라이 캐치가 쭈르륵 진행이 되면 물론 붙여넣기 하면 임포트 해줘야 돼요. 빨간 줄 가는 것들 임포트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임포트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퍼에다가 묶은 코드가 자체적으로 트라이 캐치를 하고 있으면 얘를 호출할 때, 메인에서 얘를 호출할 때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도 캐치 블록이 알아서 다 커버를 하고 프로그램은 다운되지 않죠. 그러면 얘를 호출한 메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감지하지를 못해요. 메인 입장에서의 라이트는 항상 정상적인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외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헬퍼를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메인 클래스에서 호출을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 메인이 스프링으로 대체가 돼요. 즉 웹이 된다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에러가 나도 가만히 아무런 문제 없이 예외 처리를 자체적으로 끝내고 그냥 딱 종료를 해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버튼 눌렀을 때 에러가 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웹페이지가. 여기서 에러가 났다면 그 에러가 났음을 스프링한테 알려주고, 그럼 스프링은 그거를 사용자한테 메시지 상자 화면에 확인창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로 보여줘야 사용자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에러가 났음을 이 write를 호출한 곳에다가 던지는 방법. throws. 그리고 에러는 이미 요 객체에 담겨 있죠. 이 객체를 라고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throw. 이렇게요. 마지막에 클로즈 할 때는 잘 안 넣어요. 왜냐면 이거는 에러 놔도 그만 안 놔도 그만인 부분이라. 자,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얘를 호출하면 여기가 작동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을 해주고 에러가 났음을 메인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메인 입장에서는 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라이 캐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write를 호출하는 메서드에서는
throws 한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예외 처리로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캐치 블록을 한꺼번에 다 만들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throws 할 때는 exception 하나만 거세요. 그럼 이 write를 호출하는 위치에서 exception에 대한 캐치 블록 하나를 만드는 게 강제가 됩니다. 자, 메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llo.java. 자, 파일 래퍼 타입의 파일 래퍼는 파일 래퍼.get instance 라고 호출해서 갔고요. 스트링 타입의 파일 패스는 뭐 nice.txt, 스트링 타입의 컨텐트는 테스트입니다. 자, 그럼 얘를 바이트 배열로 바꿔야죠. 바이트 배열의 버퍼는 content.getBytes utf8로 갈게요. 그럼 또 빨간 줄 가죠. 컨트롤 점 눌러서 try catch. 그리고 이 버퍼의 선언부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야 try 블록 밖에서도 이 버퍼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래퍼.write 여기다가 저장할 파일의 경로와 저장할 내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write 메서드가 throws exception을 걸고 있기 때문에 try catch가 강제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컨트롤 점을 눌러요. 자, 그래서 try catch를 추가하면은 throws exception으로 걸었기 때문에 exception에 대한 캐치 블록 하나만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도 이 throw 2에 의해서 이 캐치로 가고요. 여기서 에러가 나도 throw 2에 대해서 1로 가고, 여기서 에러가 나도 throw 2에 의해서 1로 가요.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메서드를 만들 때 throws에서 여기에서 커버치고 있는 모든 예외 상황을 다 명시를 합니다. 파일 not found exception, IO exception, 그냥 exception. 그러면은 write를 호출하면서 try catch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저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캐치 블록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제어가 자기한테 맞는 여기로 옮겨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메인 클래스는 나중에 웹페이지로 대체될 거라 그랬죠. 사용자한테 메시지 보여줄 때는 에러 상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요청하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용자한테 지정된 파일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하드디스크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보여줘도 된다고요. 웹은.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throws 할 때 그냥 exception 하나만 치는 거죠. 여기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처리하는 코드는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하는 용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print stack trace를 따로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사용자에게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 2.print stack trace는 에러가 난 원인을,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놓은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에러 났을 때 원인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 상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갠 거고,
사용자한테는 그렇게 디테일한 에러 메시지를 다 보여줄 필요 없다고요. 왜냐면 말해줘도 몰라. 시스템적인 메시지를 막 줘봐야 모른다고요. 그냥 됐다 안 됐다만 알려주면 되거든. 그거만 사용자가 기분 안 나쁘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치. 예쁜 말투를 해주면 돼요. 에러 났다 야구르지 안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메시지를 뿌릴 용도로 캐치 하나만 쓰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에러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면서 2.get message라고 호출하면, 자, 일부러 에러를 좀 내볼게요. Z 드라이브에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에러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파일 래퍼가 널이래. 이건 다른 얘기다. 널이 아닐 때가 아니고 널일 때. 널일 때 할당해야죠. 널이 아닐 때 할당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할게요. 자, 2.print stack trace는 요거예요. 여기에 좀 더 system.out.println 헬퍼에서 출력해주는 에러 내용은 이거예요.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이렇게 코드 위치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2.get message는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자한테 이런 시스템 메시지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system.out.println 요청하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같은 에러가 다시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더 현실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가 보는 용도고, 이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용도고. 자, 이렇게 짭니다. 여기 헬퍼에서는 아까는 변수를 버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버퍼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지금 여기다 저장하고 있는데, 예제에서는 변수 이름을 데이터로 바꿨어요. 얘가 여기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의 역할이 뭐다라는 거를 한번 좀 확인하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실습하신 거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이 위치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이 파라미터를 얘랑 연결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럼 저장할 내용에 대해서 요만큼의 처리가 또 맨날 필요한 거예요. 요만큼의 처리가.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 기능이 있으면 파일을 읽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public void read라는 기능을 넣을 건데, 얘는 내가 읽어오고 싶은 파일의 경로를 주면은 그 파일을 읽어드려서 읽어드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을 해야지. 호출한 쪽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void가 아니고, 읽어드리면 데이터 타입은 뭐였죠?
바이트 배열이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읽어드리기 구현했던 거. 요만큼이죠? 인풋 스트림. 요만큼을 복사해서 갖다 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버퍼라는 배열, 얘가 지금 없잖아요. 선언이 안 돼 있잖아. 얘도 선언을 해줘야죠. 바이트 타입의 버퍼는 널이라고 준비하고, 얘를 여기서 담고, 그럼 마지막에 이 읽어드린 내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리턴을 해줘야지. 자, 그럼 이제 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아까처럼 또 에러 났을 때 에러를 호출한 위치로 던져줍니다. throw. 그럼 이제 얘를 호출한 애한테 던져지는 에러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강제시켜야죠. throws exception. 그럼 이제 메인에서는 바이트 타입의 배열 리드는 파일hel퍼.read 그러면서 읽어드릴 경로 지정해주면 메서드에 throws가 걸려있으니까 try catch 강제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system.out.println 여기서 그냥 2.get 메시지만 호출할게요. 2.get 메시지랑 똑같은 기능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기능인데 localized 메시지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게 에러 메시지를 그 국가별 언어에 맞게 출력해 준다 뭐 그런 취지이긴 한데 한글은 지원 안 해요. 그냥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get 메시지랑 get localized 메시지가 똑같아요. 자, 그럼 요 읽어드린 내용을 system.out.println new string 하면서 바꾸는 거죠. utf8로 이렇게 호출하면 아까 Z 드라이버였지. test.txt 이렇게 파일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오전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셨던 내용 중에 파일 읽기가 앞으로 코드 요만큼으로 줄어요. 만들어 놓은 것만 잘 저장하고 있으면. 이거 요만큼만 그냥 사용하면 돼. 파일 저장하기는 문자열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로 바꾸는 거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코드가 이만큼으로 줄어요. 헬퍼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은 기능을 다음에 구현하고자 할 때 요거 한 줄만 코딩하면 돼요. 트라이 캐치는 자동으로 생기니까. 여기 캐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웹 개발을 하냐 뭐 다른 프로그래밍을 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 여기는 논외로 치고 앞으로는 요거 한 줄이면은 오전 실습의 절반이 채워진다고요. 그리고 파일 헬퍼 같은 거는 내가 직접 만들 줄 몰라도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헬퍼라는 클래스들은 제가 실제로 업무할 때 쓰는 코드들을 중에 크게 어렵지 않은 애들을 지금 진도에 맞춰서 하나하나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퍼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지 않으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헬퍼의 내용을 읽고서 이게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걸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 정도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종강에서 썼던 학생 중에 면접 후기를 그렇게 알려준 친구를 만났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포트폴리오 작품을 하고 갔더니 이제 의도한 대로 모든 질문이 그 포트폴리오 안으로 쏠리긴 한데, 근데 이 헬퍼라고 불리우는 클래스들이 점점 갈수록 쌓인다 그랬죠. 나중에 간 파일이 되게 많아져요.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져요. 근데 실무자가 보기엔 이거 딱 봐도 경험자 냄새가 좀 나는 코드거든요. 그럼 이제 헬퍼 코드를 설명해 보라고 이제 면접 때 물어본대요. 그냥 이거를 한번 실습 예제로 나온 거 한번 베끼기만 하고서 계속 덮어뒀으면은 거기서 이제 아 이거 얘가 만든 거 아니구나 라고 바로 들키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아 그냥 도움을 좀 받았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줬구나랑 도움을 받았나 보다는 전혀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는 설명할 수 있는 거, 코드를 내가 독해, 해석할 수 있는가를 목표로 접근하시면 돼요, 헬퍼들은. 자, 이 파일 헬퍼 보시면 싱글톤 준비하고 라이트 메서드, 그 다음에 리드 메서드, 요거 두 개까지만 먼저 실습을 하세요. 이 뒤에 짧은 메서드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하지 마세요, 이번 교시는. 그리고 헬퍼 테스트로 가서 EX1번 헬퍼 테스트, 일단 얘를 먼저 테스트하세요. 요 뒤에 헬퍼 테스트 2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아직은 테스트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 있죠. 그거랑 짝지어지는 거니까, 자 헷갈릴까봐 다시 얘기할게요. 이번 교시에 요 짧은 메서드 두 개 있는 요 페이지 있죠. 이거는 실습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EX1번이랑 EX2번이 있거든요. 여기서 EX1번까지만 실습하세요. 양이 너무 많을까봐 쪼개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이 2시 50분인데요. 3시 20분까지 실습 하시고, 그 다음에 3시 3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오전 예제가 잘 완성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 실습시간 지금 되게 길어요. 원래 이거 실습시간 10분도 안 주는 게 맞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라서. 혹시라도 오전에 실습 완성 안 되신 분 계실까봐 조금 더 잡았어요. 다음 교시 실습은 진짜 10분밖에 할애가 안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아까 만들어 놨던 코드를 보면은 이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가 짧아진 거는 좋아요. 근데 저장할 파일과 저장할 내용을 매번 바이트별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헬퍼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파일 래퍼를 준비하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메서드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public void write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넣으면서 스트링 타입의 파일 경로와 스트링 타입의 저장할 내용을 받아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얘를 이제 외부에서 호출을 하면 얘를 바이트 배열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일 경로와 바이트 배열을 갖고 있게 되죠. 이 두 개를 아까 만들었던 얘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얘가 저장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능을 최소한의 작업 단위로 쪼개는 게 나중에 재사용 여부가 더 커져요. 자, 그래서 this 점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wri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저장할 파일 경로는 그대로 보내주고요. 전달받은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content.getBytes utf8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트라이 캐치로 호출하라고 하니까 컨트롤 좀 눌러서 트라이 캐치 넣어줍니다. 아이고, 스크롤이 튀었네요. 이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은 여기 나타나는 오타 방지인 거니까 설마 이렇게 박아놨는데 오타 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빼기로 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에러가 났을 때 개발자가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랑 그 다음에 웹사이트 쪽에서 사용자한테 에러가 났음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에러를 호출부로 던져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메서드에 throws를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throw라는 구문은 이 여기를 만들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코드니까 에러 방지하겠다고 트라이 캐치 넣는데 캐치문으로 들어가도 결국 에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는 위치한테 에러 방지 코드를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public void read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넣어줘요. 스트링 타입의 파일 패스를 부여하고요. void가 아니고 스트링으로. read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바이트 배열이 리턴 되잖아요. 바이트 타입의 데이터는 read라고 하면서 파일 패스 주면은 얘가 바이트 배열을 리턴해 주죠. 컨트롤 점 눌러서 일단 트라이 캐치 추가해 주고요. 자, 이거를 미리 준비한 문자열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컨텐트를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도 에러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에러를 호출부로 던져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내용을 문자열로까지 한 번에 변환해서 리턴을 해요. 자,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호출할 때 이제 얘도 필요 없어요. write string이라는 메서드한테 저장할 내용 이렇게 세팅해주면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저장한 내용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뭐 파일 경로도 파라미터 담지 말고 그냥 넣어요. 네,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죠. 그럼 파일을 읽고 싶다고 하면은
스트링 타입에 읽어드린 결과는 파일 래퍼.read string이라고 하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라. 그럼 얘가 이제 트라이 캐치가 강제됐으니까 컨트롤 점 찍어서 트라이 캐치 넣어주고요. 읽어드린 내용을 출력해주면은 아까보다 코드가 더 짧게 줄죠. 자, 메서드를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이유가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문자열이다 라고 하면은 write 스트링을 호출해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읽어드릴 때는 read 스트링을 호출해요. 그럼 이 안에서 read를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문자열로 반환을 해주겠죠. 우리가 지금 문자열밖에 안 다뤄봤으니까 그냥 이거 합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자열이 아닌 파일, 바이너리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 해야 될 때는 다이렉트로 얘를 호출하고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 같은 거. 그런 용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요게 지금 파일 헬퍼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시던 실습 마지막이에요. 아까 제가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라고 했었던 요 페이지 코드, 요거 2개 마저 완성하시면 되고요. 교환에 있는 맨 마지막 예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연락처, 나이, 키 위의 정보를 각각 변수에 입력받은 후 입력받은 정보를 info.txt로 저장하고 info.txt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네, 요거 만드셔서 실행 결과를 스크린 캡처로 이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요거까지 해서 입력은 각자 그냥 변수 4개를 한 번씩 입력받으시면 돼요. 변수 4개를 각자 입력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형태와 출력 형식은 여러분들이 각자 만드시면 됩니다. 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되지 뭐 저장할 때 뭐 꼭 어떻게 저장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때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은 줄바꿈을 때 역/n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기본 자바는 이제 요게 마지막 예제고요. 이제 한 과목이 우리가 끝났어요. 요 예제까지 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자바 베이직스라고 하는 게 끝났고 이 안에 많은 그 예제 파일들이 이제 쌓여 있으시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내역도 여러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2단원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1교시 때 0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을 하나 더 할 겁니다. GitHub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코딩 테스트 풀어놓은 거 지금 모아놓는 용도로만 쓰고 있지 본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GitHub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용법을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실습하셨던 그 파일들을 GitHub에다가 모두 등록을 시키게끔 하는 게 내일 오전 내용이에요. 오전에 끝나면은 오후부터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거고요. 안 끝나면은 GitHub만 하겠죠, 내일은. 그래서 내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자, 요거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실습하시고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해결하시면은 마무리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